네, 안녕하세요. 크라운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이자 최대의 버블 사건으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튤립 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되게 열풍입니다. 1비트코인당 영상 제작 기준이 5,500만원. 이 정도면 라고 할 때 살 거라는 생각이 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화폐도 아니고 꽃 하나에 3,000원이 아니라 3,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옛날에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하나만 잘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16세기는 네덜란드 당시 강대국인 스페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568년경에 네덜란드와 스페인 제국 사이에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민중의 노래 막 이런 식으로요. 흔히 이 전쟁을 8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 이후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국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80년 동안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제 튤립 투기 사건입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제국의 독립전쟁 당시 가장 부유하고 은행이 많이 밀집한 안트베르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덜란드의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은행이랑 모든 부가 몰려 있었는데 여기가 뺏겨버려요. 네덜란드가 이제 손가락을 빨 일이 생기죠. 수습을 하려고 수도인 암스테르담, 여기가 새로운 이제 금융 도시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1609년과 1610년에 걸쳐서 주식거래소와 은행이 세워지고 많은 자본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코인 투기도 그렇고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에 물을 많이 따면은 적당히 따면 모르겠는데 물이 넘쳐버리잖아요. 넘쳐버린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듯이 여기 갑자기 많아진 자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눈에 띈 상품이 바로 튤립인데요. 네덜란드 하면 튤립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왜냐면 국화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네덜란드에는 원래 튤립이라는 게 없었어요. 튤립은 중앙아시아인 터키에서 훔쳐온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당시 터키는 오스만 제국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튤립을 수도인 빈으로 가져왔습니다. 네덜란드에 전파된 것은 샤를드 레클쿠제, 이름이 참 어렵죠. 플랑드르의 식물학자가 네덜란드의 대학교인 레이던 대학교에서 가져온 것이 시작으로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래 튤립 색깔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튤립도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각양각색의 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색의 경우에는 값싸게 거래되지만 희귀종의 경우에는 부의 척도를 가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석이 돼버린 거죠. 튤립의 변종 바이러스는 알 뿌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알 뿌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뿌리를 가지면 희귀종을 키울 수 있고 그 뿌리로 다른 또 희귀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종을 일으킨 튤립이 무려 400여 가지. 우리 코인이랑 많이 비슷한데요. 우리 코인은 이제 수만 가지지만 튤립별로 계급이 매겨졌는데 황제, 총독, 제독, 영주, 대장 순으로 매겼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튤립을 재배하기 알맞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서도 기를 수 있었어요. 당시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가 있긴 했는데 이 당시의 주식이라는 거는 일반 서민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전쟁 중이기도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튤립 재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튤립 투기의 열풍은 1636년 말과 1637년 초에 절정을 찍게 됩니다. 값싸게 매겨지던 단색 튤립도 가격이 하루에 두세 배 오르는 거는 기본이었고 한 달 사이에 몇천 % 상승할 정도로 거품이 심했습니다. 자꾸 어디 피트맥스 생각나는데 기분 탓이겠죠. 평범한 튤립의 가격은 20길더에서 1200길더로 올랐는데 당시 네덜란드 일반 가정의 평균 생활비가 300길더였거든요.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 감이 오시죠? 정상적인 사고가 없이 너도 나도 그냥 농사고 뭐다 때려치고 튤립 키우고 가는 겁니다. 알뿌리를 구하기 위해서 집이랑 땅을 파는 사람 생겨버렸어요. 그때 이제 황제계급 튤립이 2,500길더였는데 기록상 현재까지 가장 비싼 튤립 알뿌리의 가격은 현재 기록으로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튤립 선물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튤립을 선물한다 해서 그 선물이 아니라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미래의 가격을 예상해 거래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알뿌리 가격이 3개월 뒤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서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튤립 강풍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1636년 말에 그렇게 뜨겁던 튤립 강풍이 1637년 2월에 허무하게 문을 내리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튤립의 수요는 딱 정해져 있게 됐는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튤립이 적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이겨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꾸 집 팔고 땅 팔아서 알뿌리 사면서 알뿌리 살살 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이러기까지 하면서 튤립을 사야 되나? 그렇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건가? 근데 돌이켜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선물 거래, 어음 거래를 기약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많은 거래들이 파기가 됐습니다. 사실 튤립 버블이 꺼진 것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정확하게 불분명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튤립 버블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수습은 어떻게 했냐? 네덜란드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코인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튤립의 재산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음 거래와 선물 거래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되고 이렇게 네덜란드를 휩쓴 튤립 강풍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덜란드 튤립 파동은 튤립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가 대다수였습니다. 한 명도 꽃이 예뻐서 키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돈 벌라고 키웠던 거지. 비트코인도 어떤 학자들은 버블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가상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튤립 사건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실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투기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만 웃고 남을 상처 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게 끝나질 않는 것 같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업의 가치를 보고 저희가 사랑하고 보듬는 마음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